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공개 수업 네 번째 시간, 색다른 관점으로 사주 바라보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3강하고 4강이 이어지는 건데요. 명리학 최고의 개운법, 업상대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업상대체는 말 그대로 사주에 생긴 꼴 그대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직업을 삼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사주에 생긴 꼴 그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막 목을 죽이고 있으면 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사주는 좋은 거나 나쁜 게 아니라 그러면 목을 이렇게 두들겨 패는 일을 직업으로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아이들을 뭐 돌보는 일이거나 아니면은 그 두들겨 만든 아이들을 구하는 일이거나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사주는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크게 그 사주에 생긴 꼴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해자, 피해자, 중재자. 이 셋 중에, 중재자는 좀 영역이 좀 광범위해요. 이런 거죠. 노름하는 사람, 노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타짜고, 뭐, 타짜한테 사기 당하는 사람. 근데 이 둘 중에 끼지 않고 그들에게 노름 장소 제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노름 시스템 플랫폼 제공하는 사람, 노름 자금 빌려주는 사람, 노름하러 하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 노름하는 사람들을 삥 뜯는 사람. 이게 다 주변인이에요. 이게 다 주변인. 자, 이 주변인을 맡게 되면은 이 당사자들이 많을수록 유리해. 노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유리한 거야. 내가 당사자가 안 되면. 군겁쟁제도 마찬가지죠. 여러 비겁들이 모여서 하나의 재성을 공유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많이 공유될수록 유리한 뭐 렌탈 사업, 뭐 각종 플랫폼 사업, 공유 서비스 사업, 우리 이 서비스 같이 이용해 주세요. 구독자 10만 명 돌파하면 무슨 행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제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루거나 컨트롤할수록 유리한 거 있는 그대로 거기다가 생각 어려움 아량하게 넣어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주는 좋은 거 나쁜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건 자기 처지에서 좋은 거 나쁜 거죠. 그렇죠? 도시락 폭탄을 던진 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한국인한테는 좋은 일이죠. 일본인한테는 테러 당한 거죠. 뭐 그런 거잖아. 한국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또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점도 일종의 어느 한 측면을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다른 사항들도 좀 보도록 해요. 일반적으로 명리학에서 안 좋다라고 하는 그 현상들이 뭐 상관경관, 군겁쟁제, 편인도식, 식신제살, 뭐 제극인, 제다신약 뭐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상관경관하고 군겁쟁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자, 이번에는 편인도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도식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십성을 조금 아시니까 제가 십성 용어를 쓸게요. 편인이 식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때려 부시고 죽이는 게 아니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를 컨트롤할 때 개를 잡아먹는 것만 컨트롤이에요? 뭐 개를 때리고 학대하는 것만 컨트롤이에요? 아니잖아. 개 데리고 산책 다니는 것도 개를 컨트롤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러 명이서 하나의 개를 컨트롤하고 있으면 뭐야 그게? 그게 가족들한테 사랑받는 개잖아. 아버지도 데리고 산책 나가고 동생도 데리고 산책 나가고 엄마도 데리고 산책 나가고 얘도 강아지한테 막 너 내 말 들어 앉아 일어서 이러고 아버지도 와서 앉아 일어서 하고 있으면 그 강아지를 여럿이 극하는 거잖아. 뭐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주에 생긴 물상대로의 모습인데 인성이라는 거는 생각, 자격, 공부, 아이디어, 원리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고 식신이라는 거는 행동을 나타내는 거죠. 뭐 표현, 행동, 드러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함,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식신은 대체로 행동력을 나타내는 에너지고 인성이라는 거는 검토, 승인, 행동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래서 만약에 인성하고 식신이 같이 붙어 있으면은 식신이 작동하려고 하면 인성도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안전장치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식신의 남용을 막으려는 안전장치와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여지는 이런 일들이 있죠. 경찰이 도둑놈을 잡았어.
그러면은 현행범을 딱 잡아가지고 수갑을 채우면서 그 미드나 액션 영화에서 막 그 얘기를 하죠. 뭐 당신은 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 안 하면 뭐 우리가 저기 공적 뭐 변호사를 선임해 줄 거고 뭐 하기 싫은 말은 안 해도 되며 하는 그 사람이 정당하게 써야 되는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이건 역시도 일종의 식신을 어느 정도는 제한, 억제, 통제하기 위한 어떤 작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기관에서 막 수사권을 남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감사기관에서 그거 수사권을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지 우리가 감찰을 하겠다. 이런 것도 식신의 인성이 작동되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통제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통제 안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체계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대부분 통제를 받으면서 일을 하죠. 뭐 군대라는 조직은 되게 위험한 총이라든가 무기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2중,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걸어가지고 함부로 미사일을 쏘거나 대포를 쏘거나 총을 쏘기 전에 얘 허락받아야 되고 얘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얘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요 규정에 허락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다 통과가 되면 해도 돼. 근데 그 식신의 어떤 작용이 뭐라고 표현할까? 파괴적일수록, 영향력이 클수록 인성 역시도 강해야 되는 거죠. 자동차로 치면은 일종의 인성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어느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있는 각 부서에 있는 팀장들이 저 무슨 물건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저 이거에 돈 지출할 거예요, 요거 할 거예요, 요거 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장이 그거 다 승인해 주나? 그래라. 아니죠. 결제 받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제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류와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이 돈을 내가 써야 되는 이유를 타당하게 제시하면 내가 심의해서 너 돈 줄게. 그 다음에 그런 거죠. 경찰이 누구를 체포하려고 갈 때 체포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되니까 체포영장을 별개의 조직인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타당하다 싶으면은 이해관계가 없는 법원에서 그래 체포해라 하고 영장을 주죠. 뭐 수색영장, 체포영장. 이게 일종의 다 인성적 요소죠. 근데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통상적으로는 식신은 좋은 거고 편인은 나쁜 거기 때문에 식신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편인이 자꾸 식신을 태클을 걸면 안 좋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좋거나 나쁜 건 없는 거야. 좋거나 나쁜 건 없나고. 저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 무식한데 용감한, 무식한데 신념 가지고 용감한 사람. 어리석은데 신념 가지고 그냥 막 행동하는 사람. 이거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제일 무서운 사람. 그냥 행동을 하지 말든가.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해가 없는데 뭔가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누구야? 홍위병. 그냥 뭐가 선동당해가지고, 우와! 요즘에도 무슨 여자대학교에서 그것 때문에 말이 좀 많이 났더만,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청춘들이 힘을 좀 엉뚱한 데다 쓴 거 아니냐. 동덕여대를 만든 최고의 페미니스트가 동덕여대의 설립자인데 왜 동덕여대 설립자에 페인트 칠을 하고 왜 거기를 망치로 때려. 그 사람이 은인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망치질을 해야지 왜 자기들을 위해 학교 세워준 사람을 왜 망치질을 하냐고. 그거 방향이 잘못된 거. 아무튼 행동이 남용되지 않게끔 인성이 작동을 하는 게 편인도식이에요. 그러니까 편인도식 자체는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나쁜 줄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잘못된 곳에 쓰여질 때 농사를 지으려고, 이게 잘못된 때 쓰여지는 거는 뭐냐면은 편인이라고 하는 어떤 편중된 가치관이나 조금 균형 잡히지 않은 생각이 행동을 막을 때,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생활 속 사례가 미신에 의해서 뭔가를 하지 않을 때, 미신에 의해서 생사람을 잡을 때, 뭐 이런 거야. 근데 이게 미신이라기보다 미풍양속 같은 것도 있는데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된다는 등, 무슨 날에는 어디를 가면 안 된다는 등, 이런 거죠. 근데 옛날에 어떤 잘못된 미신이 엄청 횡행하던 시절, 완전히 묻지마 그런 인성들이 작동을 하던 시절에는 이런 거죠. 여자는 공부시키면 안 돼. 이런 거. 어디 여자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인성이라고 하는 게 예술가가 되겠다는 사람을 막 찍어 누른다거나 가서 큰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한테 그런 거 하지 마! 복달아나! 재수없어! 첫 손님으로 안경 쓴 여자가 오면 오늘 재수없어! 샤타 내려야겠어! 이런 것들이 잘못된 생각이나 편향된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당연히 식이라고 하는 의식주의 먹거리 행동, 먹고 사는 행동을 안 하게 될 때,
대체로 종교에 귀의를 해서 종교 활동을 할 때, 근데 그 종교가 좀 안전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크게 어떤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면 모르겠는데 무슨 어떤 불법 사이비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업을 그만두고 어디 가서 뭔가를 하는 거. 옛날에 우리나라 그 서울에는 신앙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촌이 일종의 그 이단 종교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끼리 마을을 만들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같이 양말도 만들고 뭐 옷도 좀 만들고 뭐 공예품도 만들고 해서 일명 신앙총 양말 해가지고 품질 좋기로 소문났어. 그치. 거기서 품질을 잘못 만들면 하나님한테 혼나잖아. 종교단체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다른 사회에 나가서 얼마든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들만의 소집단으로 가서 양말을 만들면서 살고 있다. 농사를 짓고 살고 있다. 농사 짓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일들도 스스로 자신의 능력, 식신이라고 하는 돈을 벌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스스로 퇴화시키는데 그 퇴화시킨 게 뭐예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념, 잘못된 의지, 잘못된 지식, 어리석은 생각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동권 이런 것들이 편인도식의 부정적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인도식 자체는 좋거나 나쁜 게 아니고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 저기 뭐죠? 채점하는 부서, 회사에서 예산 집행할 때 심사하는 부서 그 사람들 전부 편인도식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직업류 중에서 심의, 심사자 붙는 직업들 있죠. 그게 다 편인도식 활용하는 거예요. 자, 편인도식은 식신을 컨트롤하는 일이다. 식신을 컨트롤하는 일이면 뭐 교육 기획, 뭐 교육 정책, 뭐 이런 것들도 되잖아. 교육, 심의, 심사, 연구, 아무튼 식신 평가하는 일, 또는 식신 견제하는 일, 또 식신을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일 등등등. 근데 이제 정인이 좀 더 식신 편이고 편인은 좀 매 눈으로 식신을 바라본다고. 저게 맞아. 약간 마치 여당이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거와 야당이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의 차이죠. 여당은 웬만하면 통과시켜 주려고 하는데 야당은 매 눈으로 대통령실 예산 깎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인이 평가한 식신보다 편인을 거친 식신이 더 대단하네요. 더 대단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을 하려면요 매우 청렴해야 돼. 매우 청렴해야 됩니다. 절대 자식이 장학금 같은 거 받으면 안 돼요, 대학에서. 근데 대통령실에 있으면 괜찮아.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정부의 쓴소리를 하려면 일단은 검찰이 와서 다 털 거라는 거를 샅샅이 20년치를 다 털 거고 내 자식이 장학금 받은 거라 학교 갔다고 뻥치고는 학교 안 간 것까지 다 털릴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해야 돼. 아무개님 귀는 당나귀 귀 이런 소리를 하려면 좀 있으면 검찰이 20년 신상기록과 재무회계 기록을 털 테니까 그게 일종의 편인이 검증하는 거야. 편인이 검증하는 거. 그런데 처음에는 애로가 좀 있겠지만 그 검증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야 편인 다 덤벼. 나 이제 걸릴 거 없거든. 요러면 이제 세상이 뒤집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심의, 심사, 연구, 식신 평가하는 일 또는 식신 견제하는 일, 식신 도와주는 일 이런 일들이 모두 편인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주에 편인 도식이 걸려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돼. 심사 받으면서 무언가를 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뭔가를 하겠다고 할 때 그거를 심사하는 일을 하든지 어느 게 더 재밌을까? 내가 평가 당하면서 뭔가를 하는 게 재밌을까? 남을 평가하는 게 재밌을까? 그치. 그러면 편인 도식사주가 있으면 공부를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왜 그러냐면 편인 도식은요. 식신 쓰는 사람은 기술자고 인성 쓰는 사람은 자격 가진 사람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인성을 잡으면 식신 쓰는 사람들을 내가 통제, 관리, 감시, 심사, 심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공부를 못하잖아. 편인 도식 사주가 공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성이 내 게 아니야. 그러면 인성은 내 통제를 벗어나. 나는 그냥 식신 써야 돼. 나는 뭔가를 할 때마다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엄마 마음에 안 드는 일은 내가 할 수가 없고 독립을 해가지고 직장에 갔더니 내 마음대로 뭘 하려고 했더니 다 결제 받으라고 그러고 심의 받으라고 그러고 심사 받으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다 이제 재성운이 들어오면 심의 심사를 쉽게 해주는 걸로 돈 벌겠지 이제. 자, 이런 형태들이다라고 보죠. 예전에 한번 기억이 남았던 게 그분이 그 제약회사에 계신 분인데 제약회사의 구매처 담당자세요. 구매처. 제약회사 구매처는 뭐냐면은 그 제약회사 내에 있는 연구부서, 뭐 제조생산부서, 유통부서에서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요거 사주세요 하면 그 각 부서에서 직접 못 사.
반드시 구매팀한테 서류를 내가지고 구매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과도하게 높은 견적이 나왔거나 딴 데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 커트시키고 다른 거를 사라. 이게 심의심사하는 부서야, 예산심의심사하는 부서. 그래서 이제 각종 연구소에서 쓰는 어떤 제약 원료를 갖다가 뭘 사겠다, 이거 사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해.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새로운 걸 제안해 줘야 되니까 그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희귀의약품 품질 관리 뭐 이런 거 하시면서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그런 일들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일이 회사에서 뭔가를 하겠다, 식신적인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예산 집행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행동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의심사하는 일이야. 그거는 편인 도식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인 도식을 가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내 사주가 편인 도식이면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야. 편인 도식을 당하든지 편인 도식을 가하든지. 제가 아는 지인분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프랜차이즈 제가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계시는데, 그 연구소장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되셔서 연구소장으로 계셔. 근데 그분 사주가 올리 편인 도식으로 돼 있어요. 강력한 편인으로 식신을 때려잡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그 연구소장님 밑에 직원으로 들어간 직원들이, 식신이 직원도 되잖아. 내가 부리는 사람, 직원, 종업원. 직원들이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왜 못 견뎌? 연구소장님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걸 연구라고 했냐? 그걸 빵이라고 만들었냐? 무슨 재료를 왜 그딴 식으로 썼냐? 진짜 일반인들에 비해 20, 30배는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으로 연구를 하고, 그분이 이제 제빵 회사에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큰 베이커리 카페의 연구소장이거든. 그래서 계속 신메뉴를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하는 일이 그거 검사하는 거예요. 심사하는 일. 그래서 직원들이 맨날 서너 달을 못 버티고 계속 나간다. 또 들어오면 2달 있다가 나가고, 2달 있다가 나가고, 2달 있다가 나가고.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 중에 심사위원장을 맡으실 거지, 이제. 심사위원장. 근데 어머니 사주, 근데 이 편인도식 사주가 사회적으로 이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직장에서 이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집에 와서는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나 아무것도 심사하고 싶지 않다. 아버지 용돈 주세요. 네 알아서 써라. 뭐 이렇게 된다고. 심사 안 한다고. 집에 와서 심사 안 해. 근데 그 에너지를 직업으로 쓰지 않으면 이제 사소한 데다 써. 그 무언가를 심사, 평가, 승인하는 기운을 사소한 데다 쓰면은 이제 어떤 데다 쓰는 거예요? 그 부인한테 이제 가계부 갖고 오라고 하고, 왜 이 옷을 왜 이 돈 주고 사왔냐고 하고, 자식이 시험 점수를 못 받으면 왜 이거밖에 못 보냐고 할 거고, 어디 연애를 하겠다 그러면은 9시까지 집에 들어와라 그러고, 그 연애할 놈 빨리 나한테 허락받고 연애 받아라. 너의 모든 행동은 나의 허락을 받고 가라. 예를 들어서 편인도식이 중중한 여성분이 가정주부야. 그러면 이제 그분은 심사위원장이 될까, 심사를 당하는 사람이 될까? 보통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는 심사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럼 만만한, 그럼 누구를 심사해야 돼, 이제 누구? 자식을 심사하겠지. 그럼 자식이 잘 클까, 집 나갈까? 그치, 이게 잘못된, 나는 너를 사랑했을 뿐이야 라고 하는데, 제발 저한테 관심 좀 끄세요. 제발 저한테 간섭 좀, 내가 뭐 이것 좀 사겠다는데 왜 그렇게 저한테 간섭을 하세요? 내가 왜 엄마의 말을 듣고 거길 가야 됩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요소들을, 그래서 이 사주는 활용하기 나름이다. 이 편인도식을 좀 건설적인 일에 쓰면 되겠죠. 그러면 뭔가 가정주부다. 그럼 하다못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 가가지고 그 구청에서 예산을 막 편성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구청이 일을 잘했네 못했네, 이 국회의원 일을 잘했네 못했네, 이 도의원 일을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막 심의 평가하는 일하면 신나지, 재밌지. 집에 와서는 그런 거 안 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업상 대체를 해주는 게 좋다 같은 거죠. 그래서 직업 자체가 무슨 심의위원회, 뭐 교육평가위원회, 무슨 학력평가위원회, 무슨 시험 학습평가위원회, 뭐 이런 형태들의 각종 심사 연구 이런 데에서 편인도식이 되게 잘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식신제살. 식신제살은 사주에 식신하고 편관이 있을 때입니다. 상관경과는 상관이 정관을 볼 때예요. 붙어 있으면은 강하게 작동을 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은 약하게 작동을 하거나 뭔가 그 중간에 있는 다른 글자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식신은 길신인데 편관은 대체로 흉신으로 분류를 하죠. 보통 삶의 자극제 같은 역할을 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기후 환경 좋은 그 나라에서는 후진국이 많이 생기고, 고생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나라에서는 과학 강국들이 발생되는 이유가 일종의 편관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를 자극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달라져야 돼. 지질이도 가난한 집에 딱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 집안의 꼴을 보아하니 이대로 가다가 나도 거지 꼴을 면치 못하겠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살지 않고 나가서 일찍부터 나가서 일을 하든지 빨리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어느 분야에 뭔가 우수하게 돼서 내가 이 생활을 탈출해야겠다. 보통 이런 식의 동기부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적당히 사는 집에서 뭐 확 부자도 아닌 것이고 뭐 가난한 것도 아닌 것이 먹고 사는 데는 하등의 지장도 없는 것이 그런 집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아우 취업을 왜 해요? 나 그냥 집이 좋은데 나 그냥 집에 있을래. 아우 취업을 왜 해요? 아 결혼을 왜 해요? 나 그냥 여기 있을래요. 아 결혼하면 새빵살이 해야 된다고. 아 나는 우리 부모님 집이 더 좋은데 부모님 나 아무 간섭도 안 하시고 나 여기 너무 좋아. 이러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약간 성장의 동기 자극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2000년 이후의 세대에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유일하게 목적이 없는 세대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다. 한 반에 2~3명 정도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데요? 학교를 왜 다녀요? 내가 대학을 왜 가야 되는데요? 돈을 왜 벌어야 돼요? 결혼은 왜 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이런 반문을 하는 학생들이 요즘에 열에 한두 명이 생겨서 요즘 그 초중등 교육계에서 선생님들이 신별종세가 나타났다. 옛날에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옛날엔 다들 가난했잖아. 다들 목적이 있었는데 부모 세대의 목적을 이룬 어느 정도 함께 말해 쉽게 말해서 그게 중용을 이룬 건데 중용을 이뤘더니 뭘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또 새로운 문제가 인류 역사상 초유의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이런 시대가 없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거긴 한데 뭘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다 이렇다는 소리잖아. 재미가 없긴 하겠지만 식신제살은 그런 거에 반대예요. 식신제살은 저 평관적인 문제가 나한테 있고 이 평관적인 문제를 나의 재능을 나타내고 행동력을 나타내는 식신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식신제살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식신제살 되게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세계에 이름을 남긴 역사의 위인들 보면 10명 중에 5명이 다 식신제살입니다. 그 뭐 이순신 장군, 뭐 나라를 구한 성웅 아무개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식신제살이야. 문제를 해결한 사람. 우리가 열광하면서 보는 허리우드 영화인 히어로물, 지구를 구하는 뭐 어베전스 계열의 히어로물들이 다 식신제사를 타고난 사람들이 그 자기 일도 아닌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면서 막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내 여자도 아닌데 남의 사람들 막 구하고 있고 내 자식도 아닌데 애들 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 쉽게 말해 오지랖이죠. 오지랖. 식신제살이야. 영웅의 별이죠. 영웅의 별. 멋있는 사람들이. 자, 근데 그래서 이 식신제살은 나쁘다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면 좋아요. 근데 식신제살이 해결할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문제를 만들어내요.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해요. 문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뭔가를 조립해서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조립했는데 다 만들었어. 조립할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걸 부셔야지. 그래서 조립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조립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간첩 잡는 경찰이 이제 간첩을 다 잡다 보니까 이제 간첩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른 일로 전업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다른 일로 전업하지 못하고 계속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간첩을 만들어내죠. 전쟁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그럼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전쟁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누군가 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그럼 여기서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버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게 날아다니네. 그런 거죠. 허리우드에서 나온 영화 중에 그 소재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그게 정신병의 일종인데 아주 극히 드문 정신병인데 뭐냐면은 이 사람은 내가 있어야만 돼.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계속 다치게 만드는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먹는 밥에다가 약을 넣어서 독극물 중독으로 몇 년간 병원에 누워있게 하고 그 독극물에서 간신히 해독이 됐더니 이번에는 아이를 사고를 가장해서 벼랑에서 밀어가지고 아이가 목발을 짚고 다니게 해서 한 1~2년 정도를 부모가 부축을 해야만 다닐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이제 새 남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 아이의 새 아빠가 됐는데 아이가 계속 아프고 계속 병을 앓고 있는데 이 여자가 헌신적으로 이 자식을 사랑하면서 돌보고 있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같이 살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부인이 이 여자가 이 자식의 해코지를 하면서 그거를 치료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더라. 뭐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거를 막 해결하는 그런 과정의 영화 있는데 실제 이제 소재가 그거를 소재로 한 실제 정신병의 일종이 있는데 내가 있어야만 돼 너는. 그래서 만약에 상대가 멀쩡하더라도 오히려 상대를 고장내거나 망가뜨려가지고
나를 필요한 존재로 만들게끔 한다는 거죠. 식신제살이 과도해지는데 그 에너지를 마땅히 풀 데가 없으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식신제살을 건전하게 제대로 풀지 못해서 에너지가 과민하게 되면은 늘상 달고 다니는 말이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넌 나 없으면 안 돼. 넌 내가 있어야 돼. 내가 필요해. 식신제살이 좀 강하신 분이 특별한 직업활동을 안 하고 주부로 계실 때 자녀 사주를 보러 오시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우리 아이 어떻게 잘 될까요? 우리 아이 잘못되면 어떡하죠? 사실 그게 내면에서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들어있어요. 외면에는 우리 아이 잘못되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잘못돼서 내가 필요해져야 해요 라는 심리를 감추고 있는데 본인의 의식이 그거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속마음 자체는 잘못되기를 바라는 에너지를 지금 방출을 하고 있어요. 심리학에서 그런 내면 심리에 대한 그 내용을 적은 책이 있어. 그게 킹크라는 책이었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에 보면은 맨날 나쁜 남자를 만나서 맨날 폭행을 당하는 여자들을 심리학자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계속 만나기만 하면 나쁜 남자를 만나고 만나기만 하면 남자들 두들겨 맞고 버림받고 돈 뺏기고 뭐 이런 여자들만 심리 상담을 집중적으로 최면적 심리 상담까지 했더니 그 사람의 내면 마음 속에는 나를 때려줘, 나를 괴롭혀줘, 나를 힘들게 해줘 라는 마음이 계속 작동을 하고 그 마음에 의해서 나를 때리고 학대할 대상에만 사랑이 빠지는 선택적 사랑 장애가 있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 안에서 이 식신제살은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전에 그 어머니 얘기를 했죠. 우리 아이 잘못되면 어떡하죠? 우리 이거 있다던데 이거 큰일 났는데 그 말인즉슨 명리가인 내가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이 사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애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나서야 되는 거죠. 엄마가 중요합니다. 엄마가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반드시 밥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반드시 이런 애들 사귀지 못하게 하고요. 반드시 이런 데 가게 해야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엄마 덕분에 그런 부모들이 와서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어머님 가만히 계셔도 애 잘 커요. 제가 뭘 해줘야 되나요? 아니 이 아이는요 잘 커요. 어머니는 딱 하숙집 주인이나 저기 뭐죠? 해외에 가서 하숙집처럼 가는 걸 뭐라 그러죠? 홈스테이. 어머니는 딱 홈스테이 주인 역할만 하세요. 홈스테이 주인이 뭐냐 하면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옷 빨아주고, 방 청소해주고, 용돈 주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홈스테이 학생한테 너 반드시 의대 가야 돼. 너 이 남자 사귀면 안 된다. 너 반드시 이 회사 들어가야 돼. 너 내 말 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주기만 하고 홈스테이 학생한테 받는 건 없어. 아니, 물론 이제 하숙비를 받지, 뭐 숙박비를 받긴 하는데, 이제 사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관계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줬으니까 너 나한테 보상해야 돼. 이제,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내가 널 이렇게 키웠으니까 너는 내 조종을 받아야 돼. 예, 그러고 배신당하면 또 아들 탓을 한단 말이죠. 아들 탓이 아니야. 왜 그런 관계를 만들어? 그래서 식신제살은 되게 건설적인 해결사적인 직업을 좀 갖춰야 됩니다. 이 식신제살이 한 중간 정도로 작동을 하면 많이 가시는 직업이 보험 영업이에요. 보험 있죠. 사고 나면은 일단 담당 보험하는 쪽에서 연락 오잖아. 사고 어떻게 나셨어요? 내가 보험료 받아들일 수 있게 해드릴게. 지금 소송 걸렸어요? 소송 이런 식으로 하세요. 보험이라는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도와주는 존재잖아요. 평상시에 사고 안 날 때는 보험료가 아깝겠지만. 그러니까 너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해결해 줄게. 요게 해결사적 직업이에요. 사실 직업 5개 중에 한두 개는, 5개 중에 1개는 해결사라고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라면을 내가 끓여 먹을 수도 있는데 라면집 가서 먹으면 쉽네. 이거는 서비스업이에요. 너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해줄게. 이거는 서비스업이야. 근데 해결사업은 너 이거 못하지?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 집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못 고쳐. 그러면 AS 기사가 와서 고쳐줘. 하수도가 막혔어. 내가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안 뚫려. 가서 뚫어줘.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갔어. 제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정사에 갔더니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어. 이것도 다 해결사적인 직업이죠. 법률적 해결사, 어떤 기계적 해결사, 어떤 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대신 해결해주는 문제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재주가 있고 뭐뭐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잘하는 거를 찾아서 뭘 못하는 거를 도와주는 일을 한다든가 뭔가 가르쳐주는 일을 한다든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해준다든가. 근데 이게 집중화되지 못하면 온 친구들 사방팔방일에 오지랖퍼처럼 쫓아다니면서 이리 간섭하고 저리 간섭하고 요리 간섭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좀 현명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고맙다,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듣겠지만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도와주러 다니면은 자기도 망가지고 도와준 사람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형태들이 날 수 있죠. 예전에 몇 달 전에 이런 사건 한번 났는데 무슨 연예인, 여자 연예인인데 그 여자 연예인한테 그 스태프들하고 같이 여자 연예인이 밤에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팬으로 보이는 사람이 사인해주세요 아무 계시죠 해가지고 사인해주세요 라고 봤는데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나타나가지고는 그 사인 받으러 오는 팬을 후드려 패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이 죄송합니다. 저 근데 저 사람 누군지 몰라요. 저희 스텝이 때린 거 아닙니다. 당신이 사인 받으러 오는 팬을 후드려 팼다면서요? 당신 스텝이. 아니 그 사람 제 스텝 아니고요.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근데 당신 팬이 두들겨 맞고 있는데 당신은 말리지 않고 그냥 구경했다면서. 아니 저는 지금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또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둘이 싸우길래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그냥 이랬어요. 그게 그런 상황이었으면 제가 얼른 가서 말렸죠. 그게 지금 뭐야? 팬을 오지랖퍼잖아 지금 그게. 사인 받으러 달려오는데 저거 괴한 아니야? 쫓아가가지고는 다짜고짜 바로 유도를 해가지고 엎어치기로 해가지고 접해버린 거 아니야 지금. 영문도 모르는 그 연예인은 큰일이 난 거죠. 공범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식신제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가야 되는데 지혜로워야 되고 유능해야 되고 그 방법이 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뭔가 남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직업 5개 중에 하나는 식신제살 직업입니다. 저 옷을 못 고쳐요 할 때 옷 수선해 주는 거. 저 몸이 아파요 할 때 몸 고쳐주는 거. 저 대학 못 갈 것 같아. 어떻게 학습하면 좋아요? 학습하는 거. 저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찾으면은 이 식신제살은 영웅이 됩니다. 지구를 구하는 영웅. 각종 해결사 직업군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뭐 이삿짐센터 이런 것도 해결사잖아요. 뭐 심부름센터 이런 것도 해결사고, 뭐 물건 오토바이로 총알같이 갖다 주는 것도 해결사고, 뭐 다양한 분야의 해결사적 직업들이 있죠. 자, 이번에는 제극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극인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옛날 명리책에는 제극인 하면은 나오는 얘기가 일명 탐재괴인이라 그래가지고, 탐재괴인이 뭐냐면 탐욕스럽게 재물을 탐하면 괴물이 된다 뭐 이런 소리야. 그래서 재성이 인성을 극해가지고 인성이 망가졌다. 그래서 돈에 눈이 멀어서 양심을 속였다. 보통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고전적 가치관에서는 무슨 머리 써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되게 나쁜 사람으로 봤어요. 요즘에는 머리 써서 돈 버는 사람을 스마트하거나 샤프한 사람으로 보죠. 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떤 사회라 그래? 자본주의 사회라 그러죠. 자본주의가 뭐 하는 사회예요? 노동자 사회라고 안 하죠. 노동자 사회라고 안 하고 자본주의라 그런다고. 노동자가 왕이야? 자본가가 왕이야? 자본이 왕이야. 자본가가 손발을 써서 일하는 사람이야? 돈을 굴려서 돈 버는 사람이야? 그러면 제극인이 바로 자본주의야. 제극인이 자본주의라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제극인 나쁘다고 하면 이거 어느 도단이야? 이거 웃기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제극인은 쉽게 말해서 화이트 컬러죠. 머리 써서 창의적인 기획력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생각과 구상을 통해서 정보 콘텐츠를 통해서 곧장 재화를 얻어내는 모든 일. 또 하나, 인성은 사람의 마음이고 재성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 잘 자극하면 감동, 힐링. 좀 심하게 자극하거나 나쁘게 자극하면은 19금, 39금, 뭐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음란, 자극, 성인물, 이런 것도 자극한 거잖아. 세게 자극한 거잖아. 세게 자극한 거. 그런 것들은 적당히 자극하면은 감동, 힐링이고,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각종 감동 사업, 그다음에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것, 성장시키는 것, 생각을 바꿔주는 것, 지식 정보를 곧장 돈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현대 사업의 4차 산업과 5차 산업. 우리 K-팝 뭐예요? K-팝. 노래 부르니까 노가다 뛰는 건가? 아니야. K-팝은 제극인 사업이에요. K-팝은 제극인 사업이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업,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업, 사람들을 흥겹게 하는 사업, 다 뭐야? 사람들의 마음 테라피 하는 사업이잖아, 이게.
뭐 제극이 노래 부르면 막 밥이 나와 쌀이 나와. 근데 노래 들으면 기분 좋잖아. 막 젊고 예쁜 애들이 노래를 부르면 막 힐링이 되잖아.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 연예인들이 각종 드라마에 나와서 뭔가를 하는 걸 보면은 나도 막 감동을 느끼고 재밌잖아. 이거 다 제극인이에요. 다 제극인. 근데 이 제극인들이 다 언제 생겼냐 하면은 최근 3, 40년 내에 생겼어요.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간 게 IMF 전후예요. IMF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제조 생산하는 나라였어.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 하는 나라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전국에 인터넷 깔고 반도체에다가 20조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반도체 부음, 그 다음에 인터넷 부음을 일으켰죠. 우리나라가 정보 지식 산업으로 갔는데 이게 다 4차 산업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공장 가서 일 안 하려고 그러죠. 그게 지금 명리적으로 표현하면 식상생재 하기 싫고 제극인만 하려고 한다. 회사에 가서 관리직 하려고 그러죠. 관리직이 관인상생, 다음에 요즘에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디지털 노마드 있죠. 노트북 하나 들고 유랑인처럼 디지털 장비 하나 들고 뭐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이도 했다가 뭐 해외여행도 갔다가 언제든지 일하고 싶을 때 일했다가 뭐 일하기 싫으면 잤다가 뭐 자유롭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일하려고 하는 거. 그게 무관제극이지, 무관제극인. 손발 안 쓰잖아. 내가 무슨 농작물을 관리해, 뭐 공장에서 인형을 만들어, 뭐 가게에서 물건을 팔아, 뭐 식당에서 국밥을 끓여. 안 하잖아. 제극인이야.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거 하려고 그러죠. 외국인 회사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외국인 회사 가서 디자인 할래요. 뭐 기획할래요. 사업 기획할래요. 뭐 사업 아이템 만들래요. 마케팅 할래요. 홍보할래요. 마케팅, 홍보. 이거 다 제극인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제극인적 직업이 정말 무궁무진. 그러니까 내 사주에 제극인이라는 재성과 인성이 붙어 있거나 가깝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사주의 주성분이 재성과 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이 현대사회에 아주 걸맞는 사주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제극인 사주가 조선시대에 태어나면은 이게 게으름뱅이 군뱅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머릿속에 엉뚱한 잡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제극인의 특징이 머릿속에 생각이 많다. 그렇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을 좋아해. 생각 없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해. 그치. 노비가 생각이 많으면 곤란하잖아. 노비가 일을 열심히 하고 생각을 안 해야지. 군대에서도 어떤 사람 좋아해? 생각은 안 하고 명령 잘 듣고 까라면 까는 사람 좋아하잖아. 근데 제극인은 행동은 잘 안 하고 왜? 식신을 안 쓰니까 식신상관을 안 쓰니까 행동은 안 하고 생각만 해. 그 다음에 바로 미래를 예측을 해. 그래서 미리 미래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지. 옛날로 보면 아주 그 게으름뱅이에 잔머리 굴리는 약간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대사회의 화이트 컬러다. 돈 버는 사람이다.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다 뭘로 성공한 거야? 스티브 잡스가 인형 만들어서 성공했어? 스티브 잡스는 아이디어를 해서 성공했잖아. 누가 만들어? 그거는 중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만들지. 애플폰을 미국 사람이 만드냐고. 그거 중국이나 베트남 사람들이 만들고 있지.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극인 사주는 선진국에서 태어나면 할 일이 많은데 아프리카, 중남미, 서민 국가에서 태어나면은 집에서 백수건달 할 가능성이 꽤 높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창작적인 일은 전부 제극인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웹툰 그리는 것도 제극인이에요. 웹소설도 제극인이고. 물론 이제 식신제살령 제극인이나 이 창이나 창작은 크게 명리학에서는 두 가지 계열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식신상관 계열에서 창의 창작이 나타나고 다음에 인성제극인 계열에서 창의 창작이 나타나요. 인성제극인 계열에서. 근데 대체로 인성제극인 계열이 생각 기획 쪽에 더 집중하는 형태고 요 식상을 쓰는 창의적인 형태는 주로 행동으로 많이 옮기는 형태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런 운동법을 한번 퍼뜨려 볼까 해서 창의적인 새로운 운동법을 만들어서 막 새로운 운동을 막 사람들한테 퍼뜨리면은 식상적인 거고 그러면서 이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막 연구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막 홍보 마케팅 광고 해가지고 그 상품 자체를 판다. 또 책을 만들어서 책을 팔겠다. 내가 운동 안 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인성파다, 제극인파다 이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주의 제극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식으로 돈 벌래요, 코인으로 돈 벌래요, 이거 다 제극인입니다. 제극인. 각종 재테크, 창의적 기획, 아이디어 사업, 지식정보 컨텐츠 사업의 다방면의 분야에서 요즘 새로 생기는 대부분의 직업은 다 제극인적 직업이고 젊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게 식신생재고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게 최제극인이다라고 보면은 되는 거야. 어떻게 보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무관의 제극인 같아. 무관, 무식상의 제극인. 무관,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 무식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제극인,
생각만 하면 돈이 나온다. 이거 좋지 않아요? 근데 옛날 시대에 무관 무식상의 제극인이면 도둑놈이지. 옛날 같았으면. 사기꾼 옛날 같았으면. 봉이 김선달이죠. 이게 봉이 김선달. 뭐 허생 이런 사람들. 공부하다가 갑자기 때려치고 돈 벌겠다고 매점매석을 해가지고 시장 교란을 해서 폭리를 취해서 돈을 벌었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잖아. 이 전통사회에서는 돈을 굴려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지금의 재테크적인 행동이나 이자를 받는 어떤 행동, 뭐 이런 요즘 현대 금융이 다 이자 받는 거잖아요. 뭐 은행에서 이자 받고 채권 사서 이자 받고 주식 사서 이자 받고 그 이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팔고 사는 게 주식시장이고 뭐 각종 뭐 이런 각종 이거 다 이자 받는 행동이라고 돈을 버는 행동인데 옛날에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했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행동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여겨서 특히 중세사회에서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어. 이자 받는 짓이. 이자 금융상업이. 그래서 사람이 아닌 사람만 할 수 있었어. 유럽에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유럽 사회에서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야. 사람 취급을 안 했어.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 그래서 금융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밖에는 없었어. 다른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이자를 받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 하면은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으로 대표되잖아. 그게 뭐야? 돈 앞에서 물불 안 가리는 사람. 그래서 돈을 안 갚으면 네 살을 내놔라. 뭐 이런 악독 상인으로 나오죠. 돈놀이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형태를 제극인의 형태로 이게 그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그래요. 아시아권에서도 돈놀이를 특히 양반이나 귀족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근데 이런 거 아시아에서 유대인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 아시아의 유대인, 화교. 바로 중국인 상인들이죠. 중국인 상인. 그 사람들은 자본을 갖다 빌려주고 재물을 받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 어떤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은 절대 안 되는 짓. 요즘으로 치면 임신매매 하는 짓이나 뭐 받을 바 없는 짓을 했다. 종교적, 신앙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제극인이 명리학에서도 되게 저평가를 받고 있고 탐재괴인이라고 해서 돈에 그 눈이 멀어서 양심을 버렸다. 딱 그 셰익스피어가 바라본 샤일록 같은 모습인 거죠.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는 이자까지 받아 챙겨 이런 관점으로 봤다면 요즘 시대는 당연한 거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받으면 문제겠지만 그래서 옛날 책에는 제극인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나오지만 현대 직업사회에서는 이 제극인이 되게 각광받고 유망받고 특히 젊은이들이 가장 선망하는 명리가 바로 제극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제극인은 나쁜 게 아니야. 제극인이 있으면 좋아해야 돼. 단 내 사주에 제극인이 가득한데 재성 2개, 인성 2개가 서로 맞닿아 있는데 저는 금융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극인이 있으면 돈을 번다가 아니라 제극인적 행동을 많이 한다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제극인적 행동을 많이 한다야. 그러면 많이 했는데 돈을 벌면 부자가 되는 거고 할수록 돈을 못 벌면 그 사람 망하는 거야.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고. 그러면 너가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식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 그러면은 너 절대 주식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돼. 차라리 주식 공부하라고 해야 돼. 그거예요. 절대 주식하지 말라고 하면 어느 날 주식했다 다 망하는 거고 왜? 반드시 할 거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한다고 평생에 걸쳐서 나중에 늦게 하면 몰아서 해요. 부자 돼가지고 한 큐에 날리겠지 그러면은. 그러면 차라리 젊을 때 내 통장에 한 1, 200, 2, 300 있을 때 그때 주식하다가 날려봐. 왜? 필이 날리거든. 100% 날려. 100명 중에 99명은 날린다고. 근데 젊었을 때 하면은 1, 200 날리겠지. 나중에 50대서 해봐. 그럼 1, 2억 날리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수억도 날리겠지. 그러니까 차라리 일찍부터 이 제극인이라는 과정은 금융 재테크적인 요즘 현대사회에서 그 접할 인연이 많으니까 차라리 일찍부터 배우고 공부하고 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어차피 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뭐야? 어차피 싸움 할 거야. 그러면 싸움을 배우는 게 나아? 아니면 싸움 안 할 거야 하고 안 배우다가 나중에 얻어맞는 게 나아? 그래서 사주에 재성과 인성의 제극인이 있으면 기획적인 일, 아이디어적인 사업 또는 재테크적인 요소들을 교양으로, 현대사회의 교양이잖아. 요즘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주식 500만 명이 하는데 500만 명이면 어른들 중에 2명 중에 1명이 다 하는 거잖아. 하는 거죠? 아니야. 500만, 삼성전자 주식 가진 사람만 500만 명이다. 실제 주식하는 사람은 1000만 명 될 거예요 아마. 주식하는 사람 2명 중에 1명이 삼성전자죠. 지금 삼성전자가 30% 떨어졌으니까 지금 주식하는 사람 2명 중에 1명은 다 손해본 거야 지금.
그쵸? 이게 8,000원 얼마까지 갔던, 8만 얼마까지 갔던 게 지금 5만 원 초중반에서 지금 빌빌대고 있으니까. 재극인 가지고 있으면 돈 공부 좀 하세요. 금융 공부도 좀 하시고, 저기 뭡니까? 저기. 그거 뭐라 그러더라? 뭐죠? 경매. 예. 경매 공부도 좀 하시고. 주식하고 비트코인은 뭐 다 그놈이죠. 같은 차트 보잖아. 같은 차트 보죠. 뭐 차이점이 있다면 주식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는데 이 코인은 펀더멘탈이 없어. 귀신도 게임이야. 이건 완전 심리 게임이죠. 사람들의 심리 게임. 내가 보기엔 더 어려운 것 같아. 더 어려운 거. 완전히. 자, 8번. 제다신약. 제다신약은 다양한 재성을 멀티로 다루는 일을 한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제다신약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초보들이 아니시네. 다 어디서 공부하다 오신 분들이야. 제다신약을 알면 이 초보가 아니지. 아시죠? 혹시 몰라요? 나랑 2년 배웠는데 몰라? 이게 제다신약, 내가 뭐 제다신약이라고 딱 집어가지고 수업을 한 적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제다신약은 일가는 신약한데 재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병에 걸려 일찍 죽거나 뭐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해서 뭐 무능한데 일만 많이 벌리려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해석을 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균형과 조화를 되게 중요시 여겨서 비겁의 힘도 적당하고 재성의 힘도 적당해야 부자가 된다. 그래서 신왕, 제왕 사주를 부자의 1순위로 봤어요. 신왕이라는 거는 비겁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제왕이라는 건 재성도 적당한 거죠. 근데 이 제다신약이라는 거는 신약, 제왕 사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 일은 많은데 몸은 하나다. 뭐 세상은 넓고 나는 하나다.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옛날 시대에는 이런 사주가 그 밭을 한 5개쯤 가꾸고 있는 머슴 같은 모습이라고 보면 돼. 밭을 한 5개를 가꾸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농사가 되는 게 없어. 뭐 이런 형태들로 보죠. 그래서 이 옛날 사회는 그래서 이 제다신약이 오히려 부자 되고 싶었는데 몸만 상하고 거지가 되더라. 힘들더라. 욕심만 많은데 제대로 이루는 건 없더라. 이 여자 저 여자 다 cik적거리는데 제대로 건사하는 건 한 개도 없더라. 막 약간 이런 느낌의 부정적 요소의 해석이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요즘 현대사회에 달라졌어요. 왜 현대사회가 달라졌냐면 이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차이는 군겁쟁지 때도 얘기했지만 전통사회는 한정된 자원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반드시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 생겼고 누군가가 재성을 독점하면 다수가 굶어야 되는 빈곤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현대사회는 자원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석유가 곧 있으면 떨어진다는 둥, 뭐 빙하기가 온다는 둥, 석유를 아껴 써야 된다는 둥 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석유 매장량이 100만 년, 1000만 년으로 늘어나서 지금 현재에서는 석유 매장량이 무한대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셰일가스까지 나와가지고 저기 한 몇천 년 동안 써도 셰일가스는 끝도 없이 나오기로 돼 있는 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자원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 거야. 자, 이게 제다신약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옛날에는 1인당 생산량이 한정돼 있었어. 내가 머리 쓰고 손발 쓰는 범위 내에서만 생산량이 만들어졌는데 현대 IT 사회로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혼자서 멀티로 한 30명이나 5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세상이 생겼어. 게다가 인공지능이나 AI 같은 어떤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은 이제는 수백 명의 할 일을 혼자서 하는 일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는데 전에는 이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 한 명이서 한 개의 드론을 조종했어. 근데 요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드론에 인공지능을 넣어서 이 드론 한 개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드론 소대를 조종을 해. 드론 편대, 드론 소대. 그래서 여러 대가 한꺼번에 가서 딱 얘는 얘 때리면 알아서 방법은 그 드론들이 알아서 글로 가. 게다가 중간에 방해 전파를 받아가지고 드론하고 통신이 끊어지면 그때서부터 그냥 드론이 알아서 움직여, 알아서. 이렇게 생긴 거 공격해라 라고 미리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드론을 대충 적들이 있어 보이는 지역에다 그냥 뿌려놓기만 하면 걔네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때려. 제가 어릴 때 봤던 스크리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거야. SF 영화 중에 스크리머라는 영화 있어요.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제 고등학교 때 나왔나 20대 때 나왔나. 그 영화에 보면은 어떤 전쟁터에 군인은 다 죽고 온통 드론들만 그냥 돌아다녀서 사람이 발을 잘못 디디면 그냥 드론이 와서 그냥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사람들은 기지에 갇혀가지고 기지 밖으로 꼼짝도 못하고 기지 밖에는 온통 무인 스크리머라고 하는 일종의 드론이죠. 무인 드론이 공중이건 땅속이건 쫙 깔려가지고 지뢰처럼 깔려서 사람을 공격하는. 근데 이제 그 드론이 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기지 밖으로 안 나오니까 그 드론이 스스로 진화를 해서 인간처럼 생긴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기지 안으로 들어와서 막 사람을 죽이는 뭐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요즘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야. 자, 이 말인즉슨 옛날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 미래 사회는 혼자서 제다 신약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가 됐어요. 게다가 몸신자를 쓰는 게 아니라 몸신자를 안 쓰니까 쉽게 말해서 몸을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는 거야. 대체로 이 몸이 건강한 사람은 몸으로 승부를 걸려고 그러고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머리로 승부를 걸려고 뇌생남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제다 신약은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이 제다 신약 사주를 보면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빨리 인공지능, AI, IT, 컴퓨터 관련된 공부를 해서 20, 30명이 할 일을 너 혼자 처리를 해라 같은 거죠. 옛날에는 은행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동네에 지금 은행들 다 없어지고 있죠. 다 무인기계가 대체하고 있다고. 이제 사이버 은행으로 바뀌고 있어. 옛날에 은행원들이 일일이 다 계산을 하고 창구에서 사람을 받았는데 이젠 다 없어졌어. 저 하이패스가 생기면서 고속도로에서 표 받는 사람도 없어졌고 음식점에서 주문 받는 사람도 없어졌어. 키오스크가 나와가지고 요즘 다 해. 그러니까 이제는 제다 신약은 거지 사주다가 아니라 제다 신약은 마치 혼자서 수많은 일을 펼칠 수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뭐 이런 거에 예를 들 수 있어요. 가끔 그 아침 방송, 교통 방송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네, 경시청에 있는 아무개 기자 나오세요. 그러면은 서울시청 모니터실에서 모니터를 100개쯤 깔아놓고 거기 관제 요원이 모니터를 보면서 어느 지역 사고 났습니다. 차 보내세요. 어느 지역 교통 정체입니다. 뭐 신호 푸세요 하고 모니터를 한 100개를 쫙 깔아놓은 곳에서 한 두세 명 정도의 관제사가 그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연락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 요즘에는 그게 구청에도 있어요. 서울구청 같은 경우에 각 구청마다 CCTV 동네에 다 달아놨죠. 근데 그 구청에서 깐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청 안에 그 CCTV 쳐다보는 모니터 요원이 있어서 거기 있는 뭐 한 100 몇십 개 되는 그 카메라를 그 앞에 있는 수십 개의 모니터로 계속 보고 있다가 어디서 범죄가 일어나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뭐 사고가 나면은 바로 그 관제사가 자기 관할구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 소방서에 연락하든 경찰한테 연락하든 민원을 보내든 해결을 하러 보내든 그래서 수시로 그거를 상시 감시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제다 신약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몸은 하나인데 동시에 수십 곳을 관리하고 있잖아. 수십 곳, 수백 곳. 극하는 게 뭐야? 관리하는 거잖아. 컨트롤. 나 이 지역 컨트롤하고 있어. 대신에 깊이 있게 안 하잖아. 딱 보고 사고 났구나. 야, 아무개 가세요. 그러면 해결은 누가 해? 식신제사리 가서 하겠지. 식신제사를. 그 다음에 거기서 사고 안 나려면은 새로운 제도는 누가 짜야 돼? 제극인이 짜야지. 제극인. 그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면 식신생제 보내야지. 식신생제.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주들이 다 할 일이 생겼다. 그래서 제다 신약은 다양한 재성을 멀티로 다루는 일을 한다. 은행 같은 데서 일하는 남의 돈 관리도 있고 IT나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기능 효율화로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제가 X세대기는 한데 컴퓨터를 좀 일찍 배웠어. 20대 때부터 컴퓨터를 일찍 배워가지고 남들보다 컴퓨터를 좀 먼저 활용을 해서 프린터까지도 활용을 하고 컴퓨터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20대 후반하고 30대에 이 사업을 할 적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무실에 비서를 한두 명씩 두고 있는데 나는 비서 없어. 그냥 1인 회사야, 1인 회사.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이 보기에는 무슨 회사 직원이 한 5명, 10명 되는 줄 아는데 아니거든. 실은 나 혼자 하는 거거든. 그 설계도 내가 했고 전화도 다 내가 받았고 ARS 그것도 다 내가 통신사에다 연락해가지고 자동 ARS로 그 전화가 오게끔 했고 이런 식으로 한 거야. 뭐 이제 이런 형태들이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옛날 세상과 달라진 세상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달라진 현재의 세상에 맞춰서 이제 사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최고의 개운법은 업상대체입니다. 제다 신약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일을 해주면 되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리운전 콜센터. 대리운전 콜센터 사무실에 앉아 있는 분은 현재 내 주변 관할구역의 수백 곳에서 지금 대리운전을 찾는 사람과 대리운전을 제공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 옛날에는 일일이 전화를 받았지만 요즘엔 시스템이 다 해서 그냥 시스템 잘 돌아가고 있나 이거 구경만 하면 되잖아. 뭐 그러다가 정 문제 생기면 이제 A에서 전화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을 느슨하게 관리하는 일에 매우 유리한 사주고 그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관리를 하는데 이게 수익 사업이 되는 일이면 이게 돈 많이 버는 일이에요. 전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IT 공학을 프로그램을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분은 비트코인의 원리를 파악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서 해외하고 국내에서 금액 차이가 생긴다는 일시적 금액 차이가 생긴다는 걸 감안해서
그거를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여기 게 여기보다 비싸면 얼른 여기다 팔고 또 여기의 비트코인이 여기보다 비싸면 얼른 여기 걸 사서 여기다 팔아가지고 거기서 그 끝자리에 10원 떼기를 해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이 있어. 근데 그거를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탁 짜놓고 기계를 돌리면 난 옆에서 이게 기계가 돌아가나 밖에서 놀다 오고 들어오면 오늘 벌써 30만 원을 벌었고 이번 달에 내가 2천만 원을 벌었고 그런 봉이 김선달 같은 분도 있어. 그런 경우가 보통은 재극인의 재다신약일 가능성이 높아요. 재극인, 머리 쓴다, 재다신약 동시에 여러 가지를 확 벌려서 옛날로 치면 재다신약은 업으로 치면은 여기저기 금을 많이 던져놓은 사람이지 여기저기. 그럼 이제 내 힘 닿는 만큼만 건질 수 있어. 나머지 그물은 못 건져. 근데 요즘에는 IT를 이용을 해서 혼자서도 멀티 다중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직업 형태들도 이제 찾아봐야 된다 같은 거죠. 자, 명리학 최고의 개운법 업상대체. 나쁜 사주는 없다.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궁겁쟁제의 핵심 알고리즘은 돈 나눠주는 일이에요. 재성 하나를 여럿이 공유하면서 관리하든가 아니면 재성 하나를 여럿에게 나눠주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 또 좋냐면 돈 나눠주는 일을 하면 돼. 돈 나눠주는 일. 내 돈 나눠줘라고 안 써있어 사주에. 남의 돈 나눠주면 돼. 그러면 회사에서 월급 나눠주는 일. 은행 무슨 병원 경리과 같은 데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돈 받아와서 임직원한테 월급 나눠주는 일. 회사 내 복지부서에서 예산 나눠주는 일. 다음에 회사 내 예산 관리하는 곳에서 각 부서에 필요한 예산 나눠주는 사람. 그 돈 나눠주는 일이잖아. 그런 일 하면 잘 돼요. 그럼 비겁이 많을수록 좋아. 왜냐하면 돈 나눠달라는 사람이 더 많아지거든. 근데 그 사람은 돈 나눠주는 게 실적이거든. 얼마나 많이 나눠줬어? 이런 거죠. 마치 동사무소의 복지과 직원. 나라에서 예산을 받아서 쌀을 받아다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쌀 나눠주고 예산 나눠주고 돈 나눠주고는 복지 예산 나눠주는 일이 있는데 예산이 남으면 그 사람 무능한 거고 예산을 다 쓰면 유능한 거고 나한테 돈 받아가려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은 능력자야. 그리고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박수를 받아. 이게 돈 나눠주는 물상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 복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부자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고 이분도 시민사회단체 무료급식 해주시는 사람들한테 기부금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는 일을 하시는 궁겁쟁제의 일을 잘 하고 계시더라. 물상 그대로 쓰면은 유리하다. 다만 물상을 잘못 쓸 수도 있어요. 궁겁쟁제 사주 중에 요 끝에 있는 사주는 자살한 분이에요. 자살한 분. 이 사주하고 사주 비슷하게 생겼죠. 이 사주하고 뭐 다른 거 뭐 있어? 이 사주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요 사주하고 요 사주. 이 사주는 갤러리 주인.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그림 파는 거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도박, 카지노, 코인, 주식 하다가 돈 다 날리고 자살했어요. 이 자살한 사람이 저하고 상담을 할 리는 없죠. 이제 이분의 친구 지인이 와서 사주 공부를 좀 하시는 분인데 뭐 몇 달 전에 내 친구가 자살을 했다. 사업 파산으로. 왜 자살을 했느냐. 그러니까 내 친구가 궁겁쟁제라서 그런 것 같다. 맞다. 궁겁쟁제인데 궁겁쟁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지금 망한 거다. 궁겁쟁제는 재물을 공유하고 이게 내 주변에 투기에 뛰어들려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 있죠. 그 골드러시에 돈 번 사람은 금을 찾으러 가서 돈 번 사람은 거의 없고 금을 찾으러 몰려든 사람한테 곡괭이하고 삽하고 청바지 팔아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서 돈을 버는 사주가 아니라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자릿세 받고 뭐 편의시설 제공해주고 계란 팔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사주인데 본인이 직접 재물시장에 뛰어들어서 특히 제로섬 게임 내가 가지면 니들이 죽고 네가 가져가면 내가 죽고 5명이 돈을 모아서 한 명한테 몰아주기 게임 이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제로섬 게임을 하면 공멸. 왜? 5명 중에 1명 잘 되고 4명은 망할 테니까. 그럼 그런 일을 5번 하면 공평하게 어떤 일이 생겨요? 1번 잘 되고 4번 망하죠. 카지노에 가서 돈 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돈을 벌었을 때 바로 카지노를 그만두면 돈 번 건데 돈 벌었다고 카지노를 계속하면 무조건 공평하게 거기서 세팅된 승률만큼만 돈을 버는데 그 승률은 절대로 기계를 이길 수가 없게끔 돼 있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논제로섬 게임을 해야 돼. 논제로섬 게임. 제로섬이 아닌 거. 논제로섬 게임은 여럿이 합쳐서 시너지가 점점 커지는 거고 제로섬 게임은 여럿이 와서 모은 거를 한 명한테 나눠주는 한 명이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주인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파산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여럿이 함께 먹고 사는 시장을 운영을 해. 이 사주 수수료 먹잖아. 내가 그림 그려서 팔아요? 아니야, 니들이 그림 그려서 와. 내가 그냥 팔아줄게. 대신 30% 이런 거죠. 이러면은 그림 그려서 팔아달라는 사람이 많을수록 돈 버는 거잖아. 손해볼 거 없잖아. 이런 형태들은 사람이 많이 올수록. 이제 이런 형태다. 내 렌트카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용을 할수록 난 돈을 벌잖아. 근데 이제 나 혼자 쓰려고 하면은 뺏기는 거고. 이제 그런 형태죠. 자, 오늘은 색다른 관점에서 사주 보기, 업상 대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